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라인드 회사평점 추출하기 세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블라인드 이 회사평점 추출하는 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셀레니움을 쓴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 두 개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셀레니움은 웹크롤링, 웹스크래핑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즉 내가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크롤링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동적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들 수 있냐면 로그인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페이지가 변화하는, 이제 뭐 체인지블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뭐 체인지라고 할게요.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즉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내가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웹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웹페이지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화면이 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또 예전에는 많이 불렸던 건데 지금은 또 뭐 다른 용어가 있을까요? 여튼 자바스크립트형 언어를 통해 가지고, 즉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페이지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페이지가 좀 변화할 수 있는 소지에 있을 때 이 셀레니움을 사용하면 굉장히 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뷰티풀숲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BS4라고도 보통 불리는데 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여러분들 그 동적 크롤링과 다르게 정적 크롤링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 페이지가 그냥 떠 있는 그대로 페이지를 정보를 추출해서 가져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BS4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꽤 빠르게 크롤링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셀레니움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거를 움직이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거나 아니면 파이어폭스나 이 브라우저 자체를 핸들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뜰 수밖에 없고요. 그 프로세스가 뜨면서 하드웨어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할당하는 이제 뭐 메모리라는 부분도 이제 할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은 좀 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 셀레니움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발을 하거나 이거 상품화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사용 문법은 이렇게 세 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이전 시간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사명을 입력을 할 때 사용자의 입력 변수를 이렇게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인풋 변수로 받을 수 있고요. 인풋 함수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인풋 함수를 써서 사용한 거를 이제 입력 변수로 받아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URL과 함께 같이 태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F는 이제 티킨터의 기능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 티킨터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GUI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티킨터를 쓸 때는 GUI를 만들 때 보통은 함수화 처리해서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 DEF를 우리가 GUI 패키지, 즉 GUI 함수화할 때 사용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 빠르면 이번 시간, 늦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정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고 오셔가지고 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자, 이 두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설치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웹드라이버 매니저나 셀레니움은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치하냐면 여기 터미널 창에서 누르면 이 안에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저는 pip install 웹드라이버 매니저 웹 셀레니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뭐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오픈 파이 엑셀을 뭐 설치할 수도 있죠. 즉 우리가 추출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오픈파이 엑셀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웹드라이브 매니저, 셀레니움, 오픈파이 엑셀까지 설치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웹드라이브 매니저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드라이버, 즉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최신 버전이 요즘에는 몇 가지 있나요? 뭐 100.x겠죠? 아니면 100xx가 될 수 있고 이 버전이 있는데요. 이 버전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환경에 맞는 걸 그때그때 자동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웹드라이브 매니저고요. 이걸 쓰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주기적으로 뭐 주기적이든 비주기적이든 크롬이나 구글의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이 브라우저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 방식으로 설치가 되게끔 하는데요. 이것들이 설치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예를 들면 크롬 기준으로 했을 때 크롬.exe 뭐 크롬 드라이버.ex라는 과정이라고 있을 때 이거는 오직 여러분들의 뭐 110.x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11.x로 바뀌면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111.x에 대한 부분에 크롬 드라이버로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설치하기보다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제공해 주는 거 그냥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특정 경로에 가져와서 그걸 호출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바로 웹드라이버 매니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저는 가급적 이걸 쓰는 걸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셀레니움은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셀레니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입력 변수를 받을 때 즉 회사명 입력하세요에서 받으면 저는 여기에 삼성전자라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삼성전자를 입력을 하면 여기 삼성전자가 이제 입력값이 들어가지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크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 크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롬 옵션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아무것도 옵션을 넣진 않았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서비스 실행의 기준은 조건이 있죠. 먼저 인스톨을 하고 인스톨을 해서 이제 드라이버를 객체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드라이버 자체가 이제 호출하는 식으로 개념이 잡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F 스트링이 들어간 거는 중간에 이렇게 중괄호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입력값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www.teamblind.com kr company /삼성전자 /reviews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컴퍼니는 제가 이전에 한번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 회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불러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회사명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회사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 토탈 레이트는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다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추출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검사점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 또는 F12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검사점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태그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찍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태그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검사점을 찍고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스트롱 태그가 있는 부분에 그죠? 스트롱 태그가 있는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카피 엑스패스로 해서 제가 그 엑스패스 값을 가져온 거를 여기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추출을 하고 출력을 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레이트 밑에 레이팅 스코어와 3.5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계획 문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스프릿으로 나누고 분리한 다음에 두 번째 값을 가져온 게 바로 스프릿으로
계획 문자 나누고 분리하고 두 번째 값을 가져온 걸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한번 하면 이건 제가 완성본인데 이게 말고 커런트 파일로 해서 제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우리가 평점, 즉 이제 기업의 총점이 찍히는 건데요. 기업의 총점은 여기에 3.5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찍힌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프린트해서 이 부분보다는 먼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회사명도 먼저 찍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프린트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한번 회사명까지 같이 찍히는 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해서 네, 찍히고 삼성전자 그대로 찍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이 점수 있잖아요. 이 점수, 이 각 항목표의 점수 이거를 제가 검사점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어디 항목에 있는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항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li 태그를 보이시죠? li 태그가 정확히 5개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5개가 있습니다. 즉, 이 li 태그 하나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검사점 찍고 누르면 li 태그가 움직일 때마다 저 지금 키보드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지금 점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지금 변화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바로 이 li 태그를 바로 상단에 있는 저 같으면은 레이팅 언더바 케이트로 들어갈 겁니다. 즉 레이팅 언더바 케이트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밑으로 li 태그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한번 제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밑에 코딩을 해줄 건데 뭐 별거는 아니고요. 사실 우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드라이버 해가지고 드라이버 우선 아까 제가 커리어 향상이잖아요. 커리어 향상. 그러면 커리어 향상으로 해서 어떤 걸로 해줘야 되나? 이제 커리어 저는 이제 커리어 어드밴스먼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는 드라이버 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find element로 갈까 하는데 이전에 커리어 어드밴스드로 가기 전에 우리는 details라는 걸로 한번 정보를 뽑아 볼게요. 이 details가 뭐냐면 li 태그를 모두 품고 있는 하나의 전체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details로 들어가서 여기 드라이버에서 find element에서 여기에 by class name 해가지고 아까 우리 저장해 놓은 복사해 놓은 레이팅 언더바 케이트 자체를 넣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우선 이 밑으로 몇 개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서 이 밑으로 뭐 어떤 걸 할까요? 디테일스로 했을 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하나로 퉁 쳐서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밑으로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려면 어떤 거라냐면 제가 여기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find elements에서 태그 네임이 li 태그였던 걸 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len 함수를 넣어서
len 함수를 넣어서 우리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평점이 각 항목별로 있던 게 5개였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5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즉 이 5개를 그대로 이제 추출을 해볼 거예요. 자, 그대로 추출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이제 어떤 방법은 어떻게 쓰고 방법 어떻게 쓰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포문을 쓰는 거예요. 포문을 써서 여기에 디테일 언더바 디테일스로 해서 제가 여기에 디테일의 항목에 텍스트 값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추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입력을 하는데 보세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보세요. 실제로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li 태그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추출을 한 거예요. 그 텍스트를 추출을 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추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li 태그 안에는 3.3이랑 커리어 양상이 있죠? 그게 어떻게 출력이 되었어요? 3.3 커리어 양상.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으면은 저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라면 이 안쪽에 우리가 지금 이 점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점수가. 그럼 이 뒷부분은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공백을 기준으로 한번 스프릿으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분리, 여기서 분리, 여기서 분리, 여기서 분리, 공백이 있는 건 다 분리가 될 텐데 중요한 건 공백의 뒷공백보다 안쪽에 있는 공백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를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스플릿 해서 공백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제가 아까 걱정했던 이제 예상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취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취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취하려면 첫 번째 인덱스 값인 0번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즉 뒤에다가 0번을 그대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삼성전자 그대로 넣을게요. 그죠? 점수가 올바로 지금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 인덱스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는 거여서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GUI, 티킨터를 이용해서 GUI의 패키징을 하는 방법까지 모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항상 저에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